자, 안녕하세요. 우리 8월 연간 또 주말반 여러분들. 저는 이제 2022년도 세무사 1차 또 그해 합격한 동차 또 쭉 2차까지 담당하고 있는 세법 담당 이윤엽 세무사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항상 첫 시간에 좀 떨리고 저 낯가림이 좀 있어서 부끄럽고 좀 이렇지만 금방금방 좀 시간 지나면 친해지고 그래야 좀 편하게 대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좀 많이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하시고 또 부끄러우시면 게시판으로도 많이 남겨주시면 이것저것 뭐 공부 관련 상담이라든지 또 합격 후에 일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또 실무일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뭐 그래도 뭐 알려드릴게요. 근데 뭐 선생님 양도도세 이거 좀 대신 신고해 주면 안 돼요?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우리 돈 받고 해야 돼. 돈 받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라도 첫 시간이니까 좀 오리엔테이션 좀 느낌 있게 보면요. 우리 그래도 자기소개 좀 먼저 할까요? 그래도 학원에 유일하게 제가 또 세무사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또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또 공부하면서 뭔가 힘들었던 점 가장 공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예 생활까지 해서 저 동차는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을 면제되고 2차만 한 번 더 보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합격을 해서 다행히 그 당시에는 그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한 수험 기간을 거치면서 힘들었지만 요즘 보니까 점점 세무사 수험생이 더욱더 늘어나서 이제 매년 한 10,000명 이상이 보거든요. 1차만. 그래서 2차도 한 5, 6천 명이 경쟁해요. 근데 저 때 다시 5, 6천 명이 했어요. 근데 조금씩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2차 경쟁률이 8대1, 9대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심심치 않게 이제 3차생, 4차생도 좀 많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 수험 생활을 좀 효율적으로 또 해야지 1, 2년 안에 그래도 못해도 유예는 합격을 해야지만 또 안 그러면 다시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또 1차도 준비해야 되는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적인 측면들도 아마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잘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초등학교 때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막 초등학생이 막 선생님 해가 왜 떠 있죠? 뭐 이런 거 하면은 우리는 너무 당연하니까 뭐 설명할 가치가 없지만 우리 처음 세법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사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저도 사실 수업 시간에 세법 제일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용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나는 이 용어를 모르는데 이미 다 설명하고 막 끝났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막 네이버에서 사전에서 용어 정의를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어려운 용어들이 있지만 그런 것도 지나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설명하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면은 그런 거 꼭 찾아보셔야 돼요. 용어 같은 거 내가 최대한 수험생 눈높이에서 이렇게 가르치려고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공부 노하우라든지 방법도 사실 어느 하나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세법 무슨 대학원을 가서 교수님이 되는 과정이라면 그런 게 필요 없을 수 있죠. 연구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목적으로 다 모였냐면 내년 세무사 1차 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는 세무사라는 직업을 필요로 하는 이론을 배우지만 그걸 또 수험에 맞게 약간 조리 있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대학교 교수님 세법책에 이런 말부터 시작해요. 세법은 방이 양대하여. 세법은 그 양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다 할 수 없다. 다 하려고도 하면 안 된다. 이게 모든 책의 공통적 이제 표현이요. 우리 세법이라는 게 사실 세법만 안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 각종 그 특수한 뭐 신탁법, 그러면서 경제학적인 사고방식까지 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죽을 때까지도 마스터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공부만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수험생이 하셔야 되는 거는 양을 줄여야 돼요.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장수생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절대로 단기 합격한 사람들은 다 했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효율적으로 한 사람이 단기 합격했어요. 그런 이제 과정들도 이제 스무스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만 이렇게 선생님 하려고 사실 세무사를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개업을 꿈꾸고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옮기려고 나오면서 좀 우연치 않은 말도 안 되는 또 이거는 스토리가 길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정 힘들고 지칠고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지금도 심심치 않게 그래도 지인 사무실에서 뭐
간단한 일처리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강사 일을 좀 더 자리 잡으면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세법 선생님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그래 강의만 하면 되지 않는 게 강의가 오히려 부야. 주된 업무는 주로 뭐냐면 책 쓰고 문제 만들고 또 2차 문제 만들고 또 채점해서 주고 거의 그 시간이 훨씬 많아요. 강의는 거의 그냥 하는 거고 당연히 하는 거고 그 강의 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병행하는 게 현실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한 몇 년 동안 이제 완벽한 정말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책이 나온다면 그때는 아예 이제 사무실을 차릴 이제 드림이 있어요. 드림이. 그래서 지금 그냥 지인 일 정도만 하고 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이제 우리 세무사 시험이 내년도 일정은 다시 한번 연말쯤에 공개가 돼요. 근데 이제 올해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정말 뭐 특수한 상으로 뭐 이제 코로나가 너무 또 심해져가지고 막 또 뭐 연기되는 뭐 이런 과정 빼고 그냥 정석적인 상으로 보통 1차가 객관식 시험인데 5월 말쯤에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엔 4월 달에 했었는데 이게 뭐 조금씩 좀 늦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5월 29일에 봤고요. 이미 이건 올해 본 거예요. 올해 기준. 내년도 일정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5월 말.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사실 한 달 뒤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당일날 알 수 있는 게 정답이 공개돼요. 1차는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그날 심지어 시험이 12시 40분에 끝나요. 2시에 떠요. 2시 심지어. 라떼는 한 5시에 떴거든요. 그래서 좀 점심 먹고 좀 약간 좀 쉬다가 채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냥 바로 집에 가자마자 그냥 답이 공개돼 있어가지고 스스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지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OMR 카드를 제출하고 문제지를 가져와서 거기에 마킹되어 있는 걸 채점하면 정말 뭐 OMR 카드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날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1차가 절대평가로 합격하기 때문에 당일날부터 결정이 나요. 당일날. 근데 간혹 이런 분도 있어. 딱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거야. 근데 당연히 인간이 만드는 시험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처리되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문제 오류로 인해서 정답이 아예 바뀌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거의 없지만. 그리고 그 한 문제 떨어진 사람인데 하필 그게 복수 정답 처리돼서 합격하는 그런 과정은 한 달 뒤에 알 수 있고 보통은 그날 채점하면서 알 수 있다. 그날. 그래서 그 해 바로 한 3, 4개월 있다가 2차 주관식 시험을 보는데 요거는 몰라요. 주관식 시험이니까 일단 답을 적어올 시간이 없을 뿐더러 2차 답은 공개를 안 해요. 영영 죽을 때까지. 그냥 결과만 아는 거예요. 결과만. 물론 학원 선생님들이 유사한 답을 달지만 그게 어떻게 채점했는지 몰라. 특히 주관식 시험인 세법학이라는 논술형은 그의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정답이 막 편차가 엄청나요. 나는 막 엄청 잘 봤다 생각했는데 막 40점 나온 경우 또 좀 못 봤는데 60점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는 채점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몰라요. 그냥 3개월 동안 마음 편히 있을 수밖에 없어. 뭐 예측이나 불가능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통 근데 직관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공부를 좀 미리 시작하고 아니면 좀 잘 본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좀 쉬고 마음 편히 그럴 수밖에 없다. 정답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3개월 뒤에 그냥 요즘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 심지어 준대. 카카오톡에 합격생들만 이렇게 떨어진 사람도 주나? 뭐 아무튼 카카오톡으로 온대요. 9시 땡치면 우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막 들어갔거든요. 너무 떨려 막.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러면서 봤었어요. 너무 떨려서. 근데 요즘은 그냥 카톡으로 싹 온대 메시지가 9시.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참고로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해서 한 번 더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에 한 번만 더 2차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까지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 시험 구성 우리 가장 이런 거부터 알아야 돼요. 시험 구성과 몇 문제 나오고 뭐 2차에 뭐가 연결되는지 일단 주말반 수험생도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일단 열심히 해서 일단 1차만 합격하고 2차가 생각하자. 위험한 발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최종적으로 2차 합격해야 세무사 자격증이 주어지기 때문에 1차부터 2차 대비를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2차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1차를 열심히 하면 그게 2차 커버가 돼요. 우리 시험이. 과목이 1차, 2차가 겹치는 과목이 있고 안 겹치는 과목이 있어요. 당연히 그 겹치는 과목 그걸 1차부터 버리지 않고 단단히 했다면 2차가 자연스럽게 잘해지는 건데
그냥 일단 1차 합격하자 이런 마인드로 좀 공부를 시작하면 어려운 것들 버리게 돼요. 막 툭툭 쳐내면서 공부해요. 그래도 막 1차 합격해요 진짜. 이게 물론 떨어질 수 있죠. 합격 그래도 해요. 기뻐하면 안 돼요 사실. 그 2차 유예까지 무조건 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동차도 3개월밖에 안 돼서 시간이 없어요 우리. 그때 2차 준비를 새로 할 시간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한 번 강의 들으면 바로 시험장이야. 그래서 보통 동차가 거의 합격률이 낮고 유예로 넘어가서 유예 1년 동안 하는데 그 1년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그 유예까지 붙는 동차까지 붙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1차를 버리지 않고 대부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1차를 잘해야 2차도 대부분 잘한다 해요. 1차를 잘해야 1차를 그래서 간신히 넘은 사람과 여유롭게 합격한 사람이 일단 1차 합격으로는 같지만 완전히 차냐 2차 가서 실력이 완전히 벌어지기 때문에 여유롭게 합격하는 생각을 항상 공부를 좀 보수적으로 하긴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1차 객관식 시험이 4과목을 보는데 회계학, 세법, 재정학, 선택법. 그래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요거는 뭐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냥 트렌드는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해요. 왜냐면 양이 적어 양이. 이유는 하나예요. 양이 적다. 그러니까 얘가 2차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냥 진짜 이거는 좀 생각 없이 그냥 닭공으로 닭 외워도 괜찮은 과목이에요. 또 이걸 마스터한다고 이 나머지 과목에 막 도움되는 게 많이 없어요 심지어 행정소송법은.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으로 사실 합격하기 위해선 이 행정소송법을 선택해서 얘를 좀 시간 세이브하고 나머지 2차까지 많이 나오는 어려운 거에 좀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요즘 수험생들이다 요즘 수험생들. 근데 참고로 저 때는 라떼는 좀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아예 이 선생님이 없었어요. 행정소송법 선생님이 없었어요 학원가에. 그냥 상법이었어요 그냥 상법. 간혹 어른분들이 민법하고 상법이 그냥 다 봤었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사실 이런 게 막 왜 있는지 몰랐었어.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들어보니까 원래는 수험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상법이긴 해요. 수험에서 이 상법이 재무에게도 도움이 되고 재무에게 도움이 되면 법인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세법 이해할 때는 민법이 필요한데 수험 영역에서의 민법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크게 나중에 실무 가서 좀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상법이 이론적으로 좋으나 행소법의 한 3배예요 양이. 한 2.5배? 정확히는 2.5배.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2차에도 안 나오는 거 그냥 빨리 한 80점 맞아야지 하면은 행소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없는데 작년이 또 올해가 또 역사적인 해예요. 아마 기사나 주변인한테 들어봤을 거예요. 역대 최저 합격률이 올해 나왔어요 1차. 그 최저 합격률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나 일단 거의 가장 그 원인이 적용됐던 게 이 행정소송법이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조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이 적은 거예요. 근데 조문이 없다는 건 사실 판례가 많다는 거거든요. 조문에 이제 해석으로만 분류해서 소송이 붙으니까 올해 거의 다 판례가 나는데 전국에 진짜 우리 세무사 수험 중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판례가 한 15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야. 시험장에서 15문제, 40문제 중에 15문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행정소송법이 무조건 막 8, 90점 나오고 이거 한 15분 컷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1년 뒤에는 막 15분 만에 풀었는데 막 80점, 90점이야. 심지어 막 100점도 꽤 있어. 근데 올해는 잘한 사람이 65점? 진짜? 최고 득점자가 65점. 그 이상은 아직 못 봤어요. 60점, 막 50점. 근데 시간도 막 40분이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40분이면 무조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랑 나중에 이제 뒤에 볼 텐데 얘랑 같이 봐요. 회계학이랑. 근데 이거는 거의 다 계산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문제 출제한 교수님이 풀어도 40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 시험 제도가 그래요. 40문제를 다 풀 수가 없게끔 내요. 이거를 80분 줘도 다 못 풀 수도 있어 진짜. 근데 우리 얘랑 80분 동안 푸니까 얘 40분 투입해서 1분에 한 문제인가? 아니에요. 얘 15분 안에 풀고 나머지 얘 다 투자해도 반도 못 풀어요 원래. 그런 시험 원래 우리 시험 자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은 30문제 풀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40분 풀었다? 이게 거의 과락나는 거예요. 이게 과락나는 거. 그렇게 해서 올해 최저 합격률이 뜬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얘랑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을 잘 하세요. 혹시 내가 다른 데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다. 그럼 그거 가는 게 맞아요. 내용이 다르지 않으니까. 근데 처음 한다. 행정소송법을 가는 게 원래 맞으나
올해처럼 또 개폭탄이 나오면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합격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16%면 그게 1600명이 합격한 건데, 그럼 그 친구들 어떻게 합격했냐? 이걸 잘해서 회계학을 잘하는 수험생들, 야 어려우니까 빨리 20분에 찍어도 그냥 60분 60점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이거를 많이 투자한 사람들이 합격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거를 회계학을. 그래서 이거는 답은 없지만 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법학 재정학. 사실 이 세법의 토대가 어떤 경제학, 그 중에서도 재정학적인 이론에서 많이 따왔기 때문에 1차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과목이 각 과목당 40문제 출제되는데 우리 마치 배우는 건 5과목처럼 느껴져. 왜냐하면 이 회계학에 다시 2과목이 있어요.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가 따로 있고, 이 선생님이 달라요 또. 요게 이제 현진환 교수님이 들어가시는 거고, 요게 이제 김승철 교수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 2과목이에요 또. 근데 이게 합쳐서 40문제로 출제돼요. 그래서 한 과목이지만 사실 2과목이다. 그래서 요 25, 15문제 이렇게 출제하고, 세법 선생님들은 보통 우리 한 명이. 요것도 한 명, 요거는 각 선생님이 또 따로 있죠. 상법 선생님, 민법 선생님, 행정수도법 선생님 이런 식으로. 그래서 40문제가 출제되고 1차를 우리 합격했다. 이제 우리 세법, 전문적인 세법을 요하는 시험이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우리 가장 비슷한 시험의 회계사랑도 제도가 달라요. 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다 세법이에요. 4과목 중에 세법이 3과목이고 이게 300점이에요. 300점. 이 회계학 2부가 세법 계산형이에요. 세법 계산형. 그래서 일명 세무회계라고 불리는 과목이에요. 요걸 또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 세법학 1, 세법학 2는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 판단하는 논지예요. 요 시험범위랑 요 범위랑 달라요. 그래서 2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출제 스타일은 같은 거예요. 이게 범위가 다른 거예요. 범위가. 세법 300점이에요. 세법 300점. 400점 중에 300점 과목인 세법을 1차부터 잘해야겠죠. 그래서 1차에 40점 합격한 사람이나 1차에 80점 합격한 사람이랑 합격은 똑같아도 이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2차에. 세법을 잘해야 돼요. 세법을 잘해야 돼요. 세법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세법이 어려우니까 또 많이 나오는 거고, 직업이 세무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거고, 공무원도 세무직 공무원이 따로 있는 거죠. 세무직 공무원도 준 전문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10년 이상 일하면 세무사 1차 자격증 주고 그런단 말이죠. 워낙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공무원이에요. 세법을 잘해야 돼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재무를 잘해 합격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사실 수험생 영역에서 거의 편차가 없어. 좀 개열심히 한 사람이랑 좀 덜 열심히 한 사람이랑 점수 차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60점이야. 좀 열심히 한 사람도 50점이야. 한 10점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우리 요 친구 2과목은 100점도 나와요. 100점. 그 2차 시험인데도 100점이 막 나와. 근데 보통 평균이 50점이에요. 이것도 2차 평균이 5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수험영역에서 고득점을 안 맞으면 합격하기 또 어려운 시험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도 1차부터 굉장히 열심히 잘해야 돼요. 얘도 똑같이 이 회계학이 그냥 주관식으로 연결되는 거고 구성도 똑같아. 요게 60% 40%니까 100점 중에 60점이 재무회계, 40점이 원가관리예요. 참고로 또 요 OT 영상은 또 무료로 유튜브에 올라가서 심심치 않게 또 공부한 때도 한 번씩 보세요. 우리 시험 제도니까. 그래서 회계학 1, 세무회계, 세법학 1, 2 이렇게 4과목을 토대로 1등부터 700등을 선착순으로 합격시키는 거예요. 2차는 상대평가예요. 701등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점자가 같으면 706명, 710명 이런 식으로 합격하는 게 마지막 동점자가 같아가지고 조금 더 이제 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1차 시험 방식 일단 오지선다형이에요. 4지선다형 아니에요. 우리 오지선다형이에요. 그래서 찍을 때도 우리 확률이 좀 낮아요. 우리 나중에 사실 찍는 것도 좀 잘 찍어야 돼. 시험 마지막에는. 그런 것도 우리 지금부터 좀 착하게 지내고 지하철에서 좀 양보하고 그런 것도 우리 관훈 작용할 수 있어요. 좀 열심히 우리 착하게 지내야 돼. 1교시가 재정학세법 같이 보고요. 2교시가 회계안이랑 선택법 같이 보는데 시험 시간은 80분. 그래서 40문제 80분이지만 1분에 한 문제 절대 아니다. 어떤 거는 10분 걸려도 못 풀어요. 어떤 거는 막 10초 컷이야.
답이 그냥 막 보여. 매지가이야.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 특히 2교시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 계산형이 주로 출제되는 거. 우리 세법도 계산형이 출제되기는 하나 1차에서는 조그맣게 출제가 안 돼요. 한 10문제? 30문제가 말문제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기는 막 엄청 부족하진 않아. 엄청. 근데 여기는 이 40문제 중에 거의 34문제 정도가 계산형이에요. 오히려 말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부족한 이 과목이 2교시예요. 2교시. 그래서 영어도 봐야 되는데 우리 영어 이런 걸로 제출이 가능하죠. 뒤에 정리해놨는데 뭐 토플, 토익, GTLF 등인데 주로 이걸 많이 하죠. 토익 700점이랑 GTLF 레벨 2 65점 이상. 혹시 우리 주말반 수험생 중에서 영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제 주말반 들으면서 영어 이제 천천히 하려고요. 위험해요. 무조건 영어부터 끝내세요. 이 공부 일단 기본만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거 할 시간 아예 없어요. 무조건 영어 끝내고 와야 돼요. 무조건 영어 끝내야 돼요. 영어부터 끝내야 돼요. 영어부터. 당연히 이제 평일에 영어 하면서 기본반 복습을 해야겠지만 영어를 그냥 대충 영어가 되게 하기 싫잖아요. 세무사인데 왜 영어 준비해 이러면서 되게 하기 싫단 말이에요. 영어 이렇게 계속 막 680, 690 이렇게 떨어지다가 내년 진짜 금방 도래요. 금방. 내년 3월까지 없으면 우리 시험 접수를 못해요. 근데 매년 평일반이든 주말반이든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영어 못 넘어서 시험 접수 못하는 수험생이 종종 있어요. 심심치 않게 종종 있어. 한번 기본만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이 시험 방대한 양에 혀가 내두르면서 영어 할 엄두가 안 나요. 영어부터 마스터하고 해야 돼요. 영어부터 끝내버려야 돼요. 영어를 맘 편히 끝내버려야 돼요. 영어를 맘 편히. 무조건 영어 끝내고 공부를 이렇게 맘 편히 시작해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말. 또 우리 해커스가 영어가 뭐 유명하죠? 광고 살짝 해주고. 합격 기준 1차는 꽈락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하다. 막 재정학 마스터했어 100점. 행정수습 마스터했어 100점. 세법 열심히 했어. 우리 혼협쌤 느낌 있어 60점. 재무회계 37.5 꽈락이야. 탈락이야 탈락. 각 과목당 40점이 무조건 다 넘어 있어야 돼요. 에이 선생님 40점은 누구라도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험에 그렇죠. 뒤에서 우리 통계 보이겠지만 매년 60% 정도가 40점을 못 넘어요. 10,000명이면 6,000명이 40점을 못 넘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점 맞으면 잘한 거예요. 우리 이전에 있었던 보통 잘했다 기준인 80점 이상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행정소수법 재정학이에요. 세법 재무는 1차에서 60점 넣으면 진짜 열심히 했다. 와, 너 진짜 안 쉬고 했구나. 개 잘한다. 60점 넣으면 그런 얘기 나와요. 40점만 넘어도 잘했어. 고생했어. 1년 열심히 했구나. 이런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 기준이 이래요. 영어 빼고 평균 60점 이상이 절대평가로 몇 명이든 합격해요. 2차 시험은 이렇게 적혀있긴 하나 이 기준으로 합격생이 나온 적 한 번도 없고요. 다 이 노란색 표시. 득점자가 최소 합격 인원보다 적어요. 항상. 그러니까 평균 60점 다 넣으면 2차도 무조건 합격인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2차는 또 평균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최소 합격 인원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 전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 이렇게 1등부터 700등 줄 세운다. 그래서 1, 2등은 등수를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등수를 모르는데 가서 합격해서 집체교육 받으면서 대충 내가 잘 받구나 못 받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우리 20년, 21년 2개년치 가져왔거든요. 작년도 세무사 1차 시험 채점 결과 일단 응시 인원이 약 9,500명. 합격자 수 3,200명, 합격률 34%. 굉장히 높았던 해예요. 얘는 또 역대급으로 높았던 해야.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지금 붙었다는 거죠. 참고로 전년도 그 2020년 전년 19년도는 29%. 한 9,000명 봐서 2,500명이었고. 이거는 진짜 우리 산업인력공단 우리 출제 기관이 이제 공시한 자료에 참고로 각 과목을 한번 봐볼게요. 9,500명인데 아마 1교시 끝나고 톡 낀 사람들 있나 봐요. 톡 낀 사람이 약간 36명 정도 추정돼. 에이 내년에 봐야겠다.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약간 줄어드는 거 보이고 그죠? 행정수수법보다 우리 상법 더 많죠. 그죠? 사실 이 원인은 뭐냐면 회계사 시험 본 친구들이 회계사 1차가 2월 달에 있어요. 근데 1차는 회계사 시험법이랑 세무사 시험법이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우리 회계사 시험은 1차가 훨씬 어렵거든요. 2차보다. 1차에서 이미 상대평가로 뽑기 때문에 등수로 들어가 1차가. 그래서 이제 보험사나 한 2월부터 5월까지 그래도 3개월 동안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그 회계사 공부한 느낌 토대로 3개월에서 재정학 같은 거, 회계사 시험에 없는 거, 재정학만 좀 보완하면 세무사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많이 봐서 그래요. 왜냐면 회계사는 선택법이 없어요. 무조건 상법이야. 그냥 필수 과목이야, 상법이. 그래서 회계사 친구들 때문에 요게 이제 많다. 참고로 요게 회계사 공부한 친구들 때문에. 참고로 평균 점수 한번 봐보죠. 재정학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낯설어. 용어가 파레토 이런 거로 시작해. 파레토 처음 들어보잖아.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항상 우리 시간이 지난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시간 지나고 기출문제 봤을 때 유난히 반복되는 유형이 좀 많고 뭔가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오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거를 조금 비트는 정도의 그냥 1차 과목에만 있는 재정학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쁘지 않아. 그래서 평균이 약 58점, 거의 60점. 행정소수법 얼마나 쉬운지 보이죠? 이 재정학보다도 평균이 5점이나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한 이 3,400명의 평균이 64점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높은 케이스고 선택법 비슷비슷한데 우리 세법 회계 일단 양 많고 어려워요. 평균 일단 40점이에요. 약 10,000명 중에 평균이 40점밖에 안 돼요. 과락자 수 보세요. 월등히 높죠. 재정학, 행소법 15%대에 요 두 가지가 44%고 이해가 과락률 가장 낮았다는 해요. 약간 좀 흑도 말로 물시험이라 부른 정도의 난이도인데도 과락률이 45%. 그러니까 1년 열심히 2년 이상 뭐 이렇게 한 사람들도 4,200명 정도가 40점이 못 넣는 그런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 양이 많으니까 애초에 다 하려고 하면 큰일 난다. 근데 올해 불시험이었어요. 물시험에서 불시험으로 바뀌었어요. 1년 만에 갑자기 10,000명, 조금 인원 살짝 늘어났네. 그죠? 약 1,000명 늘어났고 와 합격률이 3,200명에서 1,700명으로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합격률이 16.6%, 34%에서 16.6%. 반토막 났죠 진짜. 저도 처음 봤어요. 이런 애 처음이에요. 역대 10년간 가장 낮은 1차 합격률이었어 올해가. 근데 우리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퐁당퐁당인 게 있어요. 그죠? 19년도 좀 어려웠네. 20년 쉬웠네. 21년 어려웠네. 내년도 좀 쉬울 확률 굉장히 높아요. 우리 긍정적으로 우리 항상 좀 짝수해가 쉽고 홀수해가 어려운 좀 그런 룰이 있어요. 좀 우리 그래서 시기를 잘 탔어요. 시기 잘 탔어요. 괜찮아요. 우리 내년도는 이 정도만큼 어렵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까지 좀 트렌드가 그랬다. 퐁당퐁당 좀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락률 보시면 뭐 재정학 비슷해. 행정소수법 그래도 58점이야. 고득점자는 없었는데 그래도 막 너무 쉬운 것들만 해도 60점은 나온다는 거고 와 세법 평균이 40점이 안 돼. 회계학 평균이 40점이 안 돼. 과락률이 세법 51%, 회계학 56%. 반 이상 약 56%는 40점을 못 넣는 시간이 없는 시험이에요. 시간도 없고 내용도 많아서 다 일단 못 보고 들어갔는데 그게 다 나와. 시간 없어. 이런 스타일. 그래서 1차는 우리 60점 이상을 일단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 세법이랑 회계학은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재정학 행소는 80점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목표를 크게 잡아야 돼요. 이게 시간 지나면 우리 주말반 수험생들은 이런 전략이 있어요. 1교시 재정학 80, 세법 40 맞아야지. 회계학 어려우니까 40점 넘기고 행소 80 해야지. 얘도 평균 60, 60으로 딱 합격하거든요. 좋아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좋아하면 안 돼요. 한 일주일은 기쁘지만 2차 수업 듣자마자 안 되겠다. 공부 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합격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건 차라리 이렇게 합격하는 사람들이 2차 금방 합격하는 거예요. 최종 세무사 자격증 빨리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2차 안 나와. 2차 안 나와. 고득점 일단 1차를 위해서 하지만 세법 재무가 고득점 아닌 상태에서 합격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합격이 지금 굉장히 막 그 무너져가는 모래톱 같은 상황에서 합격한 거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1년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아요? 냉정하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거의 밤새야 돼. 참 4시간씩 자면서 공부해야 돼. 1차부터 탄탄히 해놓은 사람들이
2차 빨리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점수는 8686으로 잡으셔야 돼요. 우리 8686으로. 그래서 행소 불안해하지 마세요. 재정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잘하게 돼요. 회계세법 기본반 때부터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재무, 원가, 세법 그 과목이 어렵다요. 지금 이런 통계적인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말반에 워낙 일하시면서 또 학교 다니시면서 시간 없으니까 막 8484 전략 고수하려고 하는데 그건 정말 시험 2주, 3주 남았을 때. 그랬을 때 진짜 일단 1차 합격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요. 마음가짐 자체가 8686 여유롭게 합격한 생각으로 열심히 이것저것 그래도 많이 쳐내지만 그래도 최대한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산인공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올해는 10대 합격이 참고로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칸이 넘어가서 못 썼는데 이게 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20살이에요. 우리가 아는 20살. 20살 합격 있고 그다음 주로 20, 30대 합격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 60대 이상도 우리 이분은 대부분 이제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무원 분들이 많을 거예요. 청출신. 그리고 남자 여성 비율이 7대 3 정도인가 봐요. 이제 여성 합격률이 30%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 우리 2차 시험은 올해는 9월 4일에 있어요. 지금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2차 시험들 피말리는 중간중간에 복도에서 좀 표정 어둡고 이런 분들 보면 2차생이니까 우리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때 예민이 급도한 상태야. 갑자기 흥분해서 막 싸울 수도 있어. 그래서 건드리면 안 돼요. 우리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1차 합격생과 전년도 1차 합격생이 뭉쳐져서 보겠죠. 그래서 이제 5,500명 정도가 봤는데요. 작년에 700명 뽑는데 마지막 동점자 같아서 11명 더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진짜 되게 기쁘죠. 그죠? 뒷문 들어간 친구들. 합격률 2차가 13.22%. 그리고 요 711등 한 사람의 마지막 평균 점수가 56점이었는데 이게 가장 높았던 해예요. 참고로 라떼는 49점이었어요. 마지막 630명, 우린 630 뽑았었어. 630등 들어간 사람이 49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1년에 1점씩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수험생의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이제 기존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대비도 잘했고 응시생도 늘어나다 보니까 평균이 조금씩 오르더니 이게 최고 커트라인 56.25였어요. 56.25. 그리고 우리 참고로 최연소 작년에 우리 학원에서 나왔더라고요. 우리 광고하면서 봤나? 우리 합격생. 그 다음에 최고령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응시생도 보면 이 회 1, 2 과락률이 높죠. 근데 이건 좀 오해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세법화 1, 2가 사실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약간 답이 막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채점을 어떻게 하는지 방향성에 따라서 과락률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요 회원 2는 그냥 이진법이야. 0, 1이에요. 그냥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그냥 뭐 이게 100이면 맞고 99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칼체, 일명 칼체라고 불리는 맞았다 틀렸다인데 이거는 위에까지 좀 잘 썼는데 밑에가 틀렸네. 근데 다른 사람들 채점해보니까 아예 위에도 다 틀렸어. 그럼 그 친구는 되게 상대적으로 잘한 거잖아요. 점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 내용은 가장 어려운데 과락률은 낮게 보이는 게 상대 채점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상대 채점. 그래서 이건 애초에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남들만큼 하자. 애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 남들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고. 회원 2는 개 잘해야 된다. 그냥 회원 2는 우리 합격생 다 잘했어요. 진짜 우리 현직에 계신 분들이 실무 막 20년 하신 이런 분들이야 이 세법학에 뛰어나요. 일을 해봤으니까. 이게 약해. 또 그분들은 이게 약해. 그런 예외적인 상황 말고는 우리 수험생은 이거를 고득점 받는 게 빨라요. 이게 일 없이 이해하는 게 한계성이 있어요. 다 상상하면서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고득점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원 2 고득점을 합격한다. 이게 과락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2차 합격생은 711명. 이것도 20, 30대, 40, 50대. 그리고 남성 비율이 6대 4 정도네요. 최종 합격이 6대 4 정도. 그리고 이건 좀 뭐냐면 일반 응시자, 경력에 의한 면제자, 이분이 이제 공무원 10년 경력하면 1차 시험 면제된 분들이 요 정도 30명 있었고 20년이라면 2차 2과목도 면제돼. 심지어 2차에서 이게 면제돼요. 세법화. 그래서 회원 2만 보면 돼. 그분이 17명 있어서 47명이 청출신.
예전에 100명씩 합격하다가 많이 준 거예요. 왜? 이게 어려워졌거든요, 최근에. 회원2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좀 불리해졌어요. 그쵸? 이분들은 세법 파악을 잘하고 이걸 못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반 수험생 합격이 거의 650명 정도. 그리고 금회 합격자는 동차 합격을 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동차가 아니라 3차 이상이야. 사실 학원에 매년 한 3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동차가. 한 3명. 그래서 요거는 3차 이상. 3차 이상. 그것도 금회로 들어가니까. 그해 1차를 보고 바로 합격한 사람. 그거. 그래서 3차, 뭐 5차. 그 다음에 요 전에 1차 면제가 2차, 유예나 4차생. 유예나 4차생. 그래서 요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좀 나온다. 반반이네, 반반. 그리고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우리 세무사 시험 세법 엄청 많은데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물건 사면 취득할 때 부동산 사면 내는 게 취득세라는 거네. 취득세. 1차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 술 먹을 때 술 소비하면서 내는 세금이 주세야, 주세. 아예 2차에도 안 나와요. 2차에도 안 나와. 일단 시험 구성을 알아야 돼요. 시험 구성을. 우선 노란색 표정에 있는 법소부가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가장 많이 거치는 세금이고요. 이게 내용도 많고 양도 많고 실무 나가서도 거의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1, 2차에 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수부를 기본반, 심화반까지 해서 다룰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정립 안 하면 큰일 나. 이게 내용이 많고 양도 많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독수가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반 때 법소부, 심화반에도 기본반에서 못 다룬 법소부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 40문제 중에 거의 약 10문제씩 나와서 20연돌 문제를 구성하는 요 법소부가 중점적인 이유가 2차에도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이게 세법 계산형이었죠? 법소부로 100점이야. 법인세가 심지어 반이야, 반. 그리고 우리 시험제를 보면 법인세를 잘해야 되잖아요. 2차에 반인데 1차에도 10문제나 출제되는데 주말반의 상당수가 법인세를 버려버려요. 법인세 아예 제껴. 10문제를 아예 안 풀고도 1차는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합격한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 주말반에서. 우리 학원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없어. 법인세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저는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봐요. 1차 합격했지만 2차 떨어질 게 분명하니까. 시간 오히려 낭비한 거예요. 법인세 못하면 2차 합격할 수가 없어요. 역대 700명 그냥 매년 우리 학원에서 매년 합격생 중에서 법인세를 제끼고 합격했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럴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2차 가서 선생님 법인세 하면 늦었어요. 이것도 해야 돼. 다른 거 또 해야 돼. 1차 때 안 배운 게 또 추가돼요. 법인세를 다 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해놔야 돼. 최대한 해놔야 돼. 최대한. 근데 법인세를 해보면 제끼는 게 공감은 돼요. 왜? 회계학에서 출발해요. 회계학도 어려워. 회계학 못하면 법인세 못하는 거예요. 회계학 선생님 제껴줬는데 법인세가 저 잘 풀리는데요? 그 사람 제가 손잡고 내일 국세청장 앞으로 데려갈 거예요. 이 사람 신동이에요. 법인세 신동이어가지고 이 사람 고용해주세요. 같이 찾아가서 우리 빌 거예요. 법인세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러나 미리미리 해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100점으로 출제되고 심지어 이 법소부가 심지어 세법학이라는 논술형에서도 상당 부분 차지한다. 한 문제씩 출제되는데 그 한 문제가 30점이야. 한 문제가 30점씩이야. 심지어 부가세는 35점이야. 2차에서 새로 배우는 게 또 있지만 1차부터 탄탄하게 갖춘 게 2차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야. 1차에 탄탄한 내용이 2차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니까 항상 동기부여로 삼으시는 게 지금 해놓은 게 2차 공부다. 지금 해놓는 게 다 2차 공부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흔히 수험계에서 불리는 게 이 네 법을 법소부 외의 세법, 기타 세법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냥 수험 용어야, 수험 용어. 얘는 1차에 그래도 12문제 상당 부분 출제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뭐 4문제고 이게 4문제고 이게 둘둘 뭐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보통. 시험 한 4달 전에 무료 특강으로 진행해요. 모든 학원이 약간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용이 쉬워. 사실 국세기본법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엄청 어려운 세법인데 수험계에서 문제풀이 할 때만큼은 쉬워요. 양이 적어요. 심지어 이 위에 8문제는 2차에 안 나와. 그냥 외우고 까먹어도 돼요, 사실. 여기에 큰 도움도 안 돼. 그냥 1차 영역에서만 후다닥 하고 제껴야 돼, 우리가 빨리 합격하려면.
기본반 때 하는 게 큰 효율이 없어요. 우리 2차까지도 잘해야 되면서 많이 봐야 되고 회독수 증강해야 되고 내용 어려워서 시간 걸리는 이 법수 마스터를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서 시험 직전에 무료 특강할 때쯤에 개정세법 다 반영돼서 요거 듣고 그때 듣고도 거의 12문제 중에 최소 8개에서 10개를 다 맞춰요. 근데 올해는 또 이게 어려웠어. 올해 또 세법 과락률이 많은 거 이게 역대급으로 어려웠어. 막 대법원 판례 위주로 출제했어요. 대신 이게 쉬웠어요. 특히 뭐가 쉬웠냐면 법인세가 쉬웠어요. 그럼 우리 법인세 제끼고 이거 쉽다고 이거 전략 삼은 사람들이 올해 다 떨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균등하게 잘해야 되는 게 그해 뭐가 어렵게 나오고 뭐가 쉽게 나올지 몰라요. 내가 보통 이게 쉽다 그래서 보통 수험계가 요렇게 들고 들어가. 부가세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그래서 20문제 중에 한 16개는 좀 맞겠지? 그리고 요것도 한 줄로 다음이라도 한 5개 맞으니까 보통 이제 진짜 전략이 이거랑 이거 진짜 한 줄로 밀고 들어가는데 그래도 막 합격해 진짜. 신기하게 1차 막 그래도 합격해. 쉬운 해에는. 큰일 난다 우리. 2차 아장난다. 그래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법서부다. 그래서 우리 책도 한번 봐볼까요? 일단 오늘 세법 개론 1, 2 일단 가져왔죠. 그쵸? 세법 개론 1, 2. 근데 책 무겁고 우리 주말반 왔다 갔다 할 때 힘드니까 동네 문구점 같은데 좀 학원 주변에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강남은 비싸요. 웬만하면 좀 비추하기는 해요. 철하셔서 들고 다니세요. 철하셔서. 왜냐면 우리 시험 안 나오는 거 일단 빼고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세법 개론 1부터 한번 봐볼까요? 세법 개론 1부터. 우리 조세법 총론은 그냥 진짜 세법의 어떤 기본 토대야. 틀. 그래서 요거랑 국기법이랑 묶으세요. 아니면 양이 적으니까 국징, 조처랑 3개 다 묶어도 돼. 조처, 국기, 국징, 조처 이렇게 3개 철 묶어도 돼요. 제일 앞에 우리 표지 보고 있어요. 제일 앞에 그냥 표지. 세법개론 1 표지 보고 있어요. 법인세법 두꺼워요. 이거 한 권으로도 철 안 될 수도 있어 심지어. 어쨌든 법인세법은 따로 이렇게 빼고 국세 조정 이거 국조법까지 잘못 말했다. 조처 국기 좀 많으면 조처 국기 하나 묶고 법인세 하나 묶고 국조 국징 조처 3개 하나 묶고 이런 식으로 3개. 그리고 세법개론 2에서는 부가세 하나 소득세 하나 이렇게 묶고 나머지 묶으세요. 심지어 상증 지방 종합부동산세 우리 시험법이 아니야. 1차 우리 시험법이 아니야. 심지어 상속세 증여세법은 2차에만 나와요. 그래서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당분간은 그거를 쓸 거예요. 그쵸? 꽤 당분간은 그걸 쓸 거예요. 법소부를 쓸 거예요. 법소부. 그러니까 책 무거우신 분들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철하시고 미리 설명드리면 소득세법부터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소득세법만 들고 오면 돼. 다음 주에 소득세법만 들고 오면 돼요. 소득세가 먼저 생성된 법이에요. 그래서 소득세법 배우고 부가세법 배우고 법인세 나중에 배우고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면 법인세는 무조건 뒤에 배울 수밖에 없는 게 회계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우리 승철쌤의 강의를 좀 열심히 따라오고 법인세를 배워야지 회계학 없이 법인세 배우는 거는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안 나오고 갑자기 수능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를 뒤에 배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세법 학습 전략 이런 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단기 합격 지름길. 세법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의구심이 들 거야. 첫 번째, 법은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취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세법은 무조건 취지부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취지가 책에도 안 나온 취지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보완해야 돼요. 제가 다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세법 선생님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취지가 잘 안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 나와요. 거기서 이 법은 이 취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론을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이 대법원 판례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빨리 다른 거 제목 가야 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또는 처음에 법 생성됐을 때 기획재정부가 말해줘요. 근데 그것도 되게 불필요하게 말해줘. 아니 되게 부실하게 말해줘. 납세자 권익보호 이렇게. 이게 왜 납세자 권익보호지? 잘 모르면 저도 기재부에 전화해요 따로. 그래서 이 법이 왜 도입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친절하게 말해줘. 기재부 또 직원이. 그런 거 말해줄 거예요. 그런 거. 그러면서 그게 다툼이 됐던 사례를 통해서 실제 이런 사례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졌으므로 수업을 시작해야 돼요. 세법은. 항상 스스로가. 이거 안 돼 있으면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까먹어요. 순식간에 까먹어. 우리 세법이 휘발성이 가장 높은 과목이에요.
진짜 충격과 공포를 몇 번 받을 거야. 오늘 들어서 다음날 풀어봤는데 안 풀려. 지극히 정상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합격생도 그 과정을 거쳤어. 다 울면서 공부하고 막 내 머리가 진짜 바본가? 저 선생님 세법 안 맞는 것 같아요. 진로 선택 잘못한 것 같아요. 모든 수험생이 다 그런 과정 느꼈어요. 선생님 저 세법 너무 재밌어요. 잘 맞아요. 오, 진짜 대단한 거야.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고. 안 맞고 안 외워져요. 또 까먹었어요. 그게 다 정상적인 수험생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런 과정 겪었으니까. 이게 회독을 거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험이 1차가 다 법조문이 거의 90% 이상 컨트롤 C, 컨트롤 V로 출제돼요. 근데 이 조문이 엄청 어렵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해 없이 보면 외계어야. 한국말인데 진짜 하나도 안 읽혀. 그래서 이 취지화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원문을 봐야 되고, 이 원문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요약서 보면 위험하다. 큰일 난다. 요약서 자체가 책이 얇잖아요. 법문구를 다 쪼갠 거야. 문장이 아니라 표로 A는 B다, C는 B다 이런 식으로 쪼갠 거예요. 그거는 상당 부분 이해된 상태에서 시험 직전에 빠르게 회독 돌려야 되니까 마지막에 저희도 요약서를 다 정리해 드려요. 근데 처음부터 책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요? 남들 막 요약서 보는데 저는 막 뒤처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본서 많이 보는 게 빨리 합격해요. 우리 합격생들 다 그랬어. 처음엔 불안했지만 결국 믿고 따라와준 기본서를 열심히 본 친구들이 최종 합격을 훨씬 빨리 해요. 통계적으로. 근데 아무래도 수험생 특성상 시험 직전에는 회독 증강을 위해 요약서를 활용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요약서 오면 아작난다. 진짜 큰일 나요. 우리는 법조문 원문이 컨트롤 C 컨트롤 B로 나오니까 이거 보고 시험장 들어가야지 객관식도 풀려요. 객관식도 그게 풀려요. 근데 이 책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가 그 법조문을 가장 현실성 있게 수험에 반영한 책이 이 노랭이라고 불리는 세법 개론책이고, 우리나라에서 세법 진짜 1, 2등 하는 교수님 쓴 거예요. 임상혁 교수님. 그래서 대학 그 경영학과에서 세법 기본서로 70%가 쓰인 책이에요, 이게. 그럼 이걸 또 왜 봐야 되냐? 우리 출제위원이 대부분 교수님이 들어가요. 교수님이 그럼 학원 수험서 들고 들어가냐? 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법조문이랑 이 노랭이 책 한 권 들고 들어가요. 이 노랭이 책에 많은 예제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예제와 굉장히 또 비슷하게 출제돼요. 애초에 교수님들이 참고하는 책으로 보는 게 맞죠, 수험상. 그래서 이제 예제까지 있는 바람에 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법조문도 있고 취지도 있고. 그래서 이거 다독하면 빨리 합격한다. 이거 다독하면 빨리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님들이 들고 들어가는 책으로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전국에서 저만 하는 컬이에요. 기본반 때부터 기출문제집을 바로 푸는 선생님이 저밖에 없어요. 다른 이제 선생님들은 공부한 지 오래됐어. 그래서 일단 이론 정립을 풍부하게 한 다음에 문제풀이 나중에 해도 돼요 하는데, 제가 공부해본 결과 그게 안 돼요. 이론 들을 땐 이해가 돼. 근데 이게 문제에 적용 안 해보면 내가 공부한 게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충격적이야. 문제 푸는데 하나도 안 풀려. 근데 우리가 실무 경험이 있으면 그 이론을 들었을 때 내가 이런 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잘 될 수도 있죠. 대부분 수험생은 그게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간접 체험 그런 거 하려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간접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 양을 좁히기 위한 훈련이 바로 기출문제집을 푸는 거예요. 이 방대한 양을 줄이는 그 과정이 기출문제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절대로 기출문제를 외운다.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운전면허증이나 워드 프로세스 3급 그런 거 딸 때 그냥 기출 후루룩 붙으면 그거 그냥 기출랭식으로 나오니까 하는 건데, 우리 좀 그렇지 않아요. 기출문제를 많이 변형하지 똑같이는 안 나와요. 근데 기출문제 왜 봐야 되냐면 이게 계속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 어떤 챕터 3가 매년 시험에 나와. 그럼 그건 해야 돼. 근데 챕터 10은 10년에 한 번 나왔어. 이해가 안 돼. 일단 제끼세요. 다 하려고 하지만 한 3회독 때 나머지 다 했으면 그거 해. 처음에 이해 안 됐는데 10년에 한 번 나와. 일단 제끼세요. 그거 시간 잡고 있는 시간에 다른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정표, 나침판, 지도 역할을 하는 게 기출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함정 문구가 이거였고 이건 계산형으로 나오고 이런 시험의 공부 방향성을 알려주는 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기본반 때 바로 풀어봐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냥 숙제로 들었는데 안 풀더라고. 그래서 아예 수업 시간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5년치 기출문제를 세세하게 마스터할 거야. 실제 모두가 거의 사실 100% 만족할 수 없지만 거의 90%가 선생님 시간이 지나서 왜 기출문제 풀었는지 이해가 돼요. 기억에 상대적으로 잘 남고 이론 들을 때 이해 안 됐던 게 문제 풀면서 이해가 되면서 공부 효율성이 높아졌어요. 이런 반응이에요. 왜냐면 저도 직접 해봤을 때 느낀 거예요. 해봤을 때.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풀을 통해서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체크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이게 사실 이런 거야. 입력한 과정을 끄집어내야 돼. 근데 이게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막 백지에 쓰거나 책도 없고 말로 하거나 이런 방법이 다 출력하는 과정인데 처음에 그럴 수가 없어. 아니 백지를 쓸 수가 없어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일단 출력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럼 우리 산에서 이렇게 골짜기가 일어나는 게 물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골짜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입력하는 과정이에요. 수업 듣고 그냥 혼자서 막 그냥 책 읽어봐. 무조건 까먹어요. 무조건 까먹어 진짜. 그냥 해리포터 읽듯이 보면 안 돼요. 이걸 끄집어내야 돼. 그 끄집어내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반이랑 심화반 1차 단계에서는 문제풀이가 가장 좋다. 그래서 심화반 객관식까지 기출문제 일단 5회독을 목표로 하세요. 5회독. 못해도 3회독. 못해도 3회독. 그래서 이제 외워졌어요 할 때쯤에 새로운 문제가 학원에서 엄청 제공될 거야. 거의 약 1000문제의 새로운 문제가 또 정리될 거니까 일단 객관식반까지 5회독으로 기출 마스터가 일단 목표예요. 기본반 때 수업 시간에 한 번, 스스로 한 번, 2회독. 객관식 때 다시 한 번, 수업 시간에 한 번, 스스로 한 번, 4회독. 최소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풀면 이제 틀린 거 위주로 풀면 5회독. 이런 느낌을 하면은 일단 1차 떨어질 수가 없다. 평균 60점. 세법 60점 이상 나온다. 이거 잘해도. 이게 우리 합격 일단 1차 전략이고 커리큘럼 보시면 그래서 기본반 때 법수부 이론 문제풀이 바로 한다. 이거 유일하게 기출문제 5년치 바로 푼다. 심화 강의 때는 이때 이해하기 어려운 법인세, 소득세, 특수주제들 좀 정리할 것이고 이때도 이런 문제 똑같이 사실 이게 그래서 하나의 컬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론 문제풀이 하나의 컬이에요. 기본 심화. 그리고 객관식반 가서는 이제 법수부를 다시 이때 이론 정리 안 하면 수험생들 아무도 못 들어요. 다 까먹어 있을 거야. 근데 아예 까먹진 않고 이게 뭐냐면 다시 들으면 떠올라. 아 맞아 그랬었지. 이런 느낌 정도야. 그러면서 이때 이해가 제일 잘 돼. 1차 때는. 이때는 선생님 개 어려운데요? 잘 흡수가 안 돼요? 한 수업에 반밖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여러 이유가 있는데 세법이 1챕터에 9챕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면 1챕터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9챕터를 또 다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1년 걸려요. 기본 강의가. 어쩔 수 없이 좀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막 밀고 가야 돼 일단. 그럼 이제 2회독 때부터 이게 뒤에 내용 있었던 게 이제 여기 써져 있으면서 조각조각 맞춰지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이 돼야 돼요. 세법이. 그게 어려워.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걸로 예를 들어볼까?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있죠. 한국에서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지 같은 영화 2개 만든 게 메멘토라는 데뷔작이랑 최근에 나온 테넷이요. 테넷은 우리 본 사람 있나? 테넷. 우리 다 공부하시느라 영화를 안 보는 것 같아요. 테넷. 이게 막 시간이 거꾸로 막 과거로 돌아가서 영화가 막 다 보고 나서도 하나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영화가 이렇게 나온다면 사건 순서가 5, 4, 2, 3, 1이야. 근데 우리가 영화 볼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건 순서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고 이해하면 사실 천재예요. 감독이야. 세법이 이런 느낌이었다. 세법이 다 이런 거야. 우리가 책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해할 때는 이것저것 필요해.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완강하고 2회독 때부터 진짜 회독이야. 어떻게 보면 세법은. 근데 이 과정을 잘 버텨야 돼. 돼요. 그래서 이때 이해가 진짜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요약 강의 다시 사실 요약 강의를 하기보다는 사실 기본 강의 똑같아. 근데 이때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조금 속도는 빠르다. 이때 좀 천천히 했으면 이때는 조금 한 1.4배속 빠르면서 다시 한번 문제 집중풀이. 이때 안 풀었던 문제풀이 플러스 너무 중요한 문제 한 번 더 풀어주고. 요렇게까지가 우리 1차 필수로 듣고 그때쯤이면 시험 한 3달 전 남거든요. 이때 모의고사 실제 시험 같은 훈련 10번 하면서 혹시 여유가 되면 평일만 스파르타라고 있어서 거기는 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시험 봐.
주말에 우리 40문제 시험 보는 과정이 공통적으로 주말마다 보는 거고, 평일에 이제 여음되는 시험 한 3달 전부터 아침 저녁 맨날 시험 보는 스파르타반이라고 또 있어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시험장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기타세법 무료특강 이런 거 있고, 기타세법 무료특강. 그래서 우리 교재 질문 많더라고요. 세법계롱 1, 2 유일하게 이거를 기본반 때부터 적용해요. 저는 사실 이런 오해도 많아. 선생님 이거 책 뭐 또 사야 돼. 왜 이게 22년도 객관세법을 또 사야 돼. 왜냐면 해법이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정 안만 나온 상태고, 개정이 보통 언제 통과되면 2월에 통과돼요. 2월. 근데 12월쯤이면 좀 정돈이 돼요. 그래서 12월쯤에 이 책이 새로 나와. 근데 이 전까지 이걸 안 풀어내면은 너무 공부 열심히 안 돌아요. 근데 책은 일단 저한테 수입이 안 돼요. 출판사가 버는 구조지, 책은 강사 수입에 정말 부수 수익이야. 어쩔 수 없이만 빨리 합격하려면 책에는 좀 아끼지 말자. 특히 세법책은. 기본서도 개정 많이 되면 매년 사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게, 기본서 처음에 필기해놓은 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옮겨 적는 과정이 힘들어. 근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좀 개정이 덜 되더라고요. 근데 합격해서도 마찬가지야. 실무책도 매년 사는 거예요. 법이 맨날 바뀌니까. 세법책은 그냥 우리가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해야 된다. 매년 개정되니까. 책도 매년 사야 된다. 하필 그 개정된 건데 내가 종전규정으로 처리해서 막 가산세 나와. 아작나요 우리가. 하필 그 종전규정이, 개정세법이 또 출제가 잘 돼요. 출제 빈도수가 꽤 높아. 그래서 웬만하면 매년 사는 추천하되, 개정이 특히 덜 된 애들이 있거든요. 내년도 좀 덜 되더라고. 그러면 개정세법 책자만 좀 스스로 반영해서, 그것도 개정세법 다 무료 특강으로 해요 저희가. 기존 책에 기존세법만 반영해도 괜찮기는 하다. 근데 객관식은 웬만하면 사야 된다. 이거는 왜냐면 문제가 개정에 따라서 또 주구장창 바뀌어요. 이게 또 힘들어. 우리가 이게 또 약 1000문제 되거든요. 이걸 다 바꿔야 돼. 개정세법 일단 다 봐야 돼.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다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수로 우린 매년 푸는 거예요. 세법책은 해설도 바꾸고, 보기 지문 바꾸고, 계산 문제 바꾸고 막 이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객관식 책은 사는 걸 추천하나, 이론서는 바뀐 게 많이 없다면 유지하고, 객관식 강의에서는 요약서로 요거를 굉장히 압축한, 다 합치면은 요 한 권보다도 얇을 수도 있어요. 다 표로 그냥 해서 그걸로 회독 돌린다. 이거 막판을 위해서. 근데 이거를 계속 많이 봐야 돼요. 이걸 항상 많이 봐야 돼요 우리. 하지만 이제 약간 느낌을 어떻게 보냐면, 기본반 때 이론을 한 70% 본다면 기출문제를 한 30% 수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바로 풀어주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이 이론이 문제에 어떻게 나왔고 오답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매칭이 돼야 돼요. 반드시 문제 풀고 이론을 다시 봐야 돼. 그래서 이 이론서 71페이지가 문제지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71페이지 내용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화가 됐을 때 합격 시즌이 도래한 거예요. 고득점 합격이 도래한 거예요. 또는 내가 이론서 노랭이 책을 보는데 이거 17년 세무사 2번 지문의 오답이 이렇게 나왔었지, 이런 게 스스로 파악이 되는 순간 1차 그냥 합격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객관식반 때는 한 5대5로 갈 거고, 시험 직전에도 문제풀이를 좀 많이 할 테지만 여전히 이론을 놓으면 안 돼요. 시험 막판에서도 이제 불안, 문제만 뒤랍다 풀어. 근데 문제가 워낙 다양하니까 똑같이 나오면 좋겠으나 아예 똑같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교수님도 출제 범위가 세법이죠. 그냥 법조문이잖아. 근데 법조문을 구성하게 책이니까 책을 놓진 않아야 돼요. 비중치만 달라지는 거지 반드시 문제집만 외우고 들어가야지 위험해요. 문제 보고 책 보고, 문제 보고 책 보고, 문제 보고 책 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세무사 단기 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세법 약간 느낌만 보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